진짜 행동을 해주십시오. 네, 멋있다 박형광, 예,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노컷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명태균 씨가 국힘 정치인 30명 죽일 카드. 국회 증언은 얼마든지 하겠다. 명태균의 작심 폭로, 오세훈, 홍준표 향해서 민낯을 껍질을 벗겨놓겠다. 예, 무릎 상태는 악화되고 있는데 내가 보조기구를 차서라도 국회에 나가 증언하겠다. 어떻게 된 겁니까? 명태균 전문 기자. 아 저도 이게 좀 알아보니까 네. 명태균 사장께서 네. 진짜 감정적으로 많이 틀어지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아,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몸 상태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가 그렇게 도왔는데 너네 면회 한 번 안 오냐? 아니면은 어떻게 고생한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 한 번 하지 않냐? 그게 거기까지 알겠다 이거야. 예. 근데 너네 어떻게 나를 공격할 수 있어? 사기꾼. 이런 분노가 실제로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명태균 씨가 그 특검에 협조하지 않을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협조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30명이라고 하는데 네. 뭐 죽일 카드가 30명이고 사실 연관돼 있는 사람들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저도 얘기 듣다 보면은 되게 네. 신기한 이름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2월 26일 날 보낸 거에서도 보면 강철원 애쓴다. 근데 기자들이 보기에 강철원이 누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강철원 애쓴다. 너와 내가 주고받은 카톡 황금폰 포렌식하면서 다 나와 버렸다. 나경원이 왜 최종 경선에서 떨어졌는지 잔칫날 너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게. 굉장한 측근이죠 오세훈 시장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취재하는 기자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요. 알죠. 네. 이 강철원 씨와 그리고 당시에 나경원 캠프에 있었던 저희 금요일 출연자 김용남 전 의원 두 사람이 양측의 경선 그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서로 여론조사 어떻게 할지 등등에 대해서 서로 협상했었는데 여기에서 명태균 씨가 실제로 강철원을 통해서 어떻게 여론조사 문항 설계를 해야 오세훈에게 유리한지 특히 무응답층 그리고 2030 청년층의 답변을 끌어내야 중도 보수층이 많은 답변을 하면서 오세훈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걸 코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카톡 다 나와 버렸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말이 없어요. 계속 강철원과 싸웠다. 막 증거 없다 막 이랬었는데 이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쏙 들어갔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올 것 같고 지금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건 제가 다 읽을 수가 없는 정도의 내용인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허풍쟁이 말은 논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건 제가 다 옮길 수가 없어요. 그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하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에 한해서는 굉장히 욕설에 가까워서 제가 옮길 수가 없고 윤한홍은 배신자다. 이렇게 권성동은 뭐뭐고 윤한홍은 배신자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보수를 위해서 여지껏 내가 참고 참았는데 내가 뭘 허풍을 떨었단 말이냐. 말해주면 이제는 속 시원하게 까주겠다. 권성동이한테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공천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때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까줄 테니 명태균 특검이나 찬성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켜 보면은 네. 제가 이제서야 얘기를 하지만 제가 명태균 게이트 할 때는 굉장히 말을 함부로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약간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겸손해야 되고 그랬지만 네. 다시 저희가 보도했던 걸 한번 싹 훑어보십시오.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거에 대해서 증빙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얘기가 어떤 맥락이냐면 그 김건희 여사가 사람을 보내서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게 권성동 날려줄게 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했었어요. 아마 그 정보가 같이 공유되고 있을 거다. 명태균도 그게 뭔지 알고 있을 거다. 라는 맥락에서 보시면 명태균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명태균 특검이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독이 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 명태균을 통해서 선거 과정마다 이러저러한 도움을 받은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전현직 정치인 합치면 모두 140명, 자료만 50만 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상당한 부분에 이제 녹음 파일을 지금 분석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일부는 또 주진우 기자에게 넘어가서 최근 들어서 계속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받아서 좀 보도를 했는데 잘 안 들어오고 있다. 예. 어렵다. 좀 더 애를 써야 될 것 같다. 공을 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명태균 특검법이 이 통과가 되면 정말 그 보수 괴멸이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할 만큼 파괴력은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썼던 기사들 중에도 네. 계속 그 회자되고 있거든요. 자료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네. 그런 내용들도 보시면 그 홍준표 시장께서 복당할 때 네. 사실은 그 명태균과 이준석 삼자 회동을 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예전에 냈었어요. 맞아요. 이미. 네, 포함도 네. 썼어요. 그렇죠. 네, 이미 12월 20일자 기사를 보시면 네. 그때 만나서 야 너 이게 이제 명태균의 말입니다. 명태균이 이제 이준석 의원에게 야 너 뭐 당대표 되면 홍준표 거지. 시장 복당이 1순위야 알겠어? 해서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라는 맞아. 내용이 다 있어요. 네, 네. 그런 내용이 지금 추가적으로 더 뒷받침되는 내용들 그 녹취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그런 거죠. 그 제가 썼던 것들 중에 아직 좀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것들은 평택시장 그리고 포항시장. 네. 포항시장. 네, 맞아요. 포항시장, 평택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 의원과 당시 당대표였죠. 김건희 여사 사이에 모종의 어떤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저는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실제로 포항시장 관련해서 그 당시 김정재 의원 그 포항시 맞아요. 시당 위원장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를 컷오프 시켜야 된다. 이강덕 그때 당시 시장 컷오프 시켜야 된다. 하니까 그게 진짜 김건희 여사의 뜻인지 알아보려고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갔다. 이건 본인이 한 얘기예요. 맞아요. 그게 왜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해명이긴 한데 그렇게 해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가 지속될수록 여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남상권 변호사에 따르면 줄줄이 나온다는 거예요. 줄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게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그 다음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또 주호영 의원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윤상현, 뭐 정진석 포함해서 이준석 대표까지 입 열면 내가 입 열면 어떻게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30명을 죽일 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거 국회 나와서 증언하겠다라는 게 이제 명태균 씨의 입장이기 때문에. 창원을 또 가야겠다. 뭐라도 취재를 하려면 창원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상권 변호사의 이제 전언인데요. 김건희가 구속되면 한동훈도 끝난다. 카톡 300개 뿐이겠냐? 더 나올 게 있다. 그리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조선일보 폐간 관련해서 더 나올 자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로 이송을 했잖아요. 이 사건은 원래 창원지검에 중앙지검. 있다가 네, 이것은 오세훈을 죽이려고 검찰이 가져간 거다. 목적은 김건희 사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문장형으로 얘기를 기자들한테 해주고 있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해줘라라고 얘기하면 바빠요. 끊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도려내야겠지만 너무 거기에 목매고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해요. 이미 그들의 어떤 실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 거고 그것을 더 파고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많이 봤다. 네. 그래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말하면 정권 교체 힘을 쓰면 더 좋을 것 같다. 네거티브보다는 좀 좋은 정책을 가지고 네. 싸우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 좀 합니다. 제가 명태균 게이트를 했지만 좀 명태균 게이트가 너무 정쟁화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좀 보기도 해요, 사실은. 그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는 김건희 씨의 육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요 이후에 언론계에서는 좀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뭐 더 여기서 더 나간 게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흘러다닙니다. 조선일보 관련해서 어떤 얘기 좀 흘러다녀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데자뷰처럼 네. 보수 정권의 핵심 키 음. 늘 박근혜 탄핵 때도 네. 그 당시 이진동 기자였죠. 네. 네, 최순실 쥐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게 말하면 취재력이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정치랑 연동이 좀 돼 있는 거예요. 플레이어죠. 네. 플레이어다. 네. 그게 이진동 선배도 사실은 네. 그걸 한 8개월 정도 쥐고 있다가 나중에 그 최순실의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후폭풍처럼 우하고 가니까 이게
그렇게 지나간 거지. 사실은 왜 쥐고 있었냐는 질문이 그때도 나오긴 했어요. 그럼 쥐고 뭐 하려고 했냐. 예. 근데 그게 이제 취재 전략이면 전략일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양쪽의 진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기자가 말하는 거는 네, 네. 이거를 배달을 해달라고 했지 너 보고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배달해달라는 요청이 뭐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걸 거절했어 처음부터.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양쪽의 말을 들어보면 네. 그 기자는 배달을 해달라는 말을 못 들었다. 그러니까 시한폭탄을 주고 여기서 딱 누르면 터트려달라 이 소리 아닙니까? 네. 동의를 얻는다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는 말이 안 맞아요. 배달 안 하겠다고 거절하는데 뭐하러 줍니까? 네, 상식적으로. 그러네. 내가 배달을 해달라고 분명히 명태균이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 기자한테,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쓰려고 받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그죠. 이게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동의를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얘가 이 사람이 배달 안 하겠다는데 야 그럼 네. 네가 이걸 왜 줍니까? 네. 배달 안 하면 뺏어야지. 그러니까. 양쪽의 진술도 어긋나고. 네. 어쨌든 현재 상황은 네. 그 용산이 이 과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는 아마 그렇게 추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쥐고 배달 사고 내서 양쪽에서 지금 나를 협박하려고 들어왔다. 아. 네, 여기서 지금 핀트가 상한 거예요. 그래서 빡친 거야. 네, 그래서 내가 폐간시켜 버리겠다. 네, 뭐 화가 이런- 나가지고. 네, 어. 그리고 원래는 정상적으로 요게 지금 계엄 이후에 통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누구랑 통화했는지 안 밝혀지지만 탄핵 이후. 탄핵 가결 이후. 예, 예. 예. 그럼 12월 14일 이후인데 그렇죠. 이게 그러면 탄핵 이후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 뭐 예. 굉장히 가까워요. 예. 근데 요쯤 되면 사실은 사방이 적이거든요. 네, 통화를 함부로 못 해요. 근데 김건희 여사 보통은 우리가 추론할 때는 그러면 이거를 통화해서 야 뭐 폐간시켜 볼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사는 그럴 수 있다. 아니 내가 사실은 어제 그럴 수 있다. 어제 경호처 재밌는 얘기가 나오나 보네요. 어제 경호처 사정에 밝은 분을 네. 뵀어요. 오. 그래서 그분께 요새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지낸대요? 김건희 여사 뭐 한대요? 혼자서 거기서 뭐 한대요? 그랬더니 하긴 뭐래? 맨날 전화해. 계속 이런 전화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화할 때가 맞나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뭐 최근에 또 뭐 아무개도 들어갔다 왔다, 아무개도 갔다 왔다. 제가 뭐 누구 이름은 뭐 또 하면 고소당하니까. 관저에 들어갔다 왔다. 예, 한남동 갔다 왔다. 뭐 중진 누구도 갔다 왔다. 무슨 얘기 듣고 왔다. 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녀는 아직도 통화 중이다. 통화 중이다. 예, 계속 통화 중이다. 맞아요. 아직 예. 노력하고 계시군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자기가 통화하면서 상대가 이미 이명수 기자한테 한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 한번 당한 거 아닙니까? 당했지. 확실히 당했지. 당했는데 상관없어. 한 번이 아니지 몇 번 당했죠. 그렇지. 녹음해 이 자식들아. 내가 못할 말했냐? 해. 나 목숨 걸었어 폐간에 조선일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분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해요. 예. 네, 김건희를 파해할 때는 제가 봤을 때 논리로 파해하면 나를 대입하면 안 돼요. 그럼 기사 5분 합니다. 네. 제가 몇 번 5분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알고 다 오보야. 다 오바. 그러네요. 부장한테 이제 까이고 나서 그러네요. 네. 앞으로 이렇게 기사 쓰면 안 되겠네요. 까이고 나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상범죄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예. 항상 무속과 연동해 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기사를 써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유해가 안 된다. 그